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윌비스 소방공무원 소방관계 법규 소방학개론 강의를 맡게 된 김종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개경쟁 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과목 5과목에서 모든 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되고, 제한 경쟁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게 관련 학과 졸업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소방설비 기사라든지 관리사, 이런 기과 기술 자격증 취득자, 그리고 영어 능통자, 그리고 이제 일단 다른 직 공무원 출신 분들, 이런 분들 이용해서 일단 먼저 전체적인 채용 공고는 소방청 홈페이지에, 그리고 각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저희가 일단 뭐 고시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일정 및 절차는 보통 시험 공고가 매년 초,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 해차 공무원 시험 발표를 하고, 이제 19년 되면 다시 또 여기에 해당 생년월일 공지가 다 떠요. 거기에 맞는 연차가 이제 시험 응시할 수가 있고, 40세 이하까지 현재 제한 경쟁이 있습니다. 뭐 신체 조건은 그냥 건강하면 됩니다. 진짜 건강하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시력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 청력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보시고 한번 또 판단하시고 요건 되시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 응시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자격 요건에 안 들어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면허가, 운전면허가 일종 보통 면허 또는 대형 면허는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격증 외에도 그것도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거주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시험 치게 되면 거주지 제한이 있어서 공개경쟁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기간 중 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 사실이 없거나 이후에 3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 합산하여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 그 지역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총 36개월 이상이 맞춰지게 되면 그 지역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 제한 없이, 서울 소방본부는 거주 제한 없이 이제 시험 응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 합산 기간이 월 단위로 36개월 이상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되면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 경쟁이 100분인 이유가 이제 한 과목당 20분 해서 총 5과목을 시험 치기 때문에 100분이고, 경력 경쟁은 60분,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3과목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과목 60분 동안 20분씩 3과목 시험을 치시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경쟁 시험은 총 5과목인데 이제 필수가 3과목이죠. 국어, 영어, 한국사. 다른 강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3과목이 그래도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현재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는 나머지 2과목들과 더불어서 공개경쟁은 선택 과목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 칠 때 아무래도 학개론이랑 관계법규를 거의 대부분 5과목 이렇게 치시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90점 가까운 점수,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틀리던 2개 정도 틀리는 거, 그 정도가 보통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치면, 최근에 시험에서 합격 커트라인은 20문항 중에서 한 4문항 틀리고 한 16문항 정도가 커트라인 좀 내려왔습니다. 실제 그 얘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저희 또 북구소방팀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리고 하겠지만, 목표 점수를 잡으실 때 현재 소방학개론과 관계법규가 현재 합격 커트라인은 한 80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서 예전처럼 90점의 합격 커트라인을 만들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강사분들 얘기하시 보면은 계산 문제 한두 문제 나왔을 때 사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봤을 때 그 문제 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계산형 문제들도 분명히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제가 강의했던 자격증에서는 사실 쉬운 난이도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중에서는. 일단 경력 경쟁에서는 필수 과목 3과목으로 국어, 생활여고, 소방학개론은 이제 응급구조학과고요. 여기 좀 빠졌는데, 소방 관련 학과 졸업하는 분들은 이제 국어하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 요렇게 3과목을 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방학과 졸업하거나 응급구조학 관련 졸업하신 분들은 부득이 이제 학개론, 국교는 무조건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될 부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개 경쟁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경력 경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국어하고 생활여고, 소방학개론, 그리고 이제 소방학과 졸업생들은 국어하고 학개론하고 법규 과목을 치는데, 요때는 어차피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 조정이 없어요. 점수 조정이 없지만, 지금 보시는 5과목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필수 3과목은 조정 범위가 없고 선택 2과목은 점수 조정이 들어갑니다.
점수 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점수를 80점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는 점수는 한 60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수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많이 했고 그 선택 과목 평균 점수가 한 70몇 점, 80몇 점 된 거예요. 그럼 평균 점수보다 몇 점 안 높잖아요. 제 점수가 만약. 그러면 실질적인 점수 때는 내려가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만약 다섯 과목 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 두 과목 보시는 분들은 평균 점수 때보다 조금 높은 점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론과 법규도 또 이제 너무 쉽게 뭐 세네 개 틀려도 된다, 80점 받아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계론 법규도 최대한 9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합격 자격증은 매 과목 40점 이상이죠.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점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16, 17, 18년도 공무원 합격 평균 점수대가 보면은 합격 점수권대가 70점 정도가 돼요. 70점 점수대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그 70점대 점수가 이제 사실 이렇게 8, 90점이 아니라 10점 딱 내려오는 주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영어 같아요. 영어 점수가 워낙 한 55, 60점 정도의 보통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 커트라인 분들이 보니까 영어 점수가 한 60점 정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국어가 또 조금 한 70점 정도. 근데 이제 쉬운 게 좀 그나마 이제 한국사하고 법규하고 학계론들이 한 90점 가까운 원래 80점, 90점 이런 점수대로 합격을 하다 보니까 평점이 한 70점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뭐 체력 시험은 총 6종목 하게 되고요. 뭐 측정 방법은 공고문이 해당 그 시도에서 본부에서 공고가 나올 거니까 공고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체력은 사실 60점 만점에 30점 이상, 절반 이상만 하면 됩니다. 30점 이상만. 그러면 탈락 안 되는데 요게 탈락이 많대요. 실제 30점이 안 돼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만 너무 많이 하셨다 얘기죠. 체력 관리 안 하고 너무 막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 진행을 하시면서 합격하신 분들의 대다수 분들이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한 10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시간이 이제 학원 공부 수업 듣는 시간 합쳐서 10시간이에요. 개인적인 공부가 그러면 한 4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개인적 공부를 하시겠지만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공부 하시면서 짬짬이 한 30분, 1시간 정도는 꼭 체력은 하고 주무시는 걸로. 체력 시험까지가 합격자 결정입니다. 체력 시험 나오면 거의 합격자 결정 난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때 결정 나는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최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2배수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명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 180명이나 190명이 합격자로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 체력시험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체력시험 떨어지면 한 20분, 30분 정도 많이 되신다고 쳐요. 그럼 한 150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150명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커트가 있다고요. 분명히 점수가 이 150명 중에 1등부터 100등 있었겠죠. 앞서 필기시험에서의 점수가. 그럼 결국엔 필기시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필기시험 성적이 75% 차지하고 체력시험이 15% 차지하기 때문에 90%가 기본적으로 점수인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전체 등수, 점수, 필기 점수를 높게 받아 놓으셨으면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면접에서는 뭐 굳이 가갖고 껌 씹고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죠? 다리만 안 떨고 이랬으면 충분히 합격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 두 과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가 만든 교재인데, 제가 만든 이 교재가 소방학개론 1 교재, 그리고 소방학개론 2 교재로, 학개론은 2권으로 좀 종류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1 교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소, 화재, 소화, 소방시설, 위험물까지 포함하는 파트를 1 교재에서 제가 일단 강의 진행을 하도록 다뤄져 있고, 소방학개론 2 교재가 소방 조직하고 소방 행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역사, 소방 행정, 재난안전관리법하고 구조구급론, 화재 조사론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공무원 되시고 나서 진급 시험 칠 때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 문제들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그 소방 학교 내에서 진급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잘 추려가지고 어떤 문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학개론 2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가 잘 체크해드리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기 맞고요. 1 교재만큼은 확실하게 자기 걸로 다 마스터를 하시는 게 점수가 높은 점수 받으시는 지름길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적인 20문항 중에서 16문항 정도가 학개론 1 교재에서 아마 출제가 될 거고요. 4문항 정도가 2 교재에서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2 교재는 제가 정말로 딱 필요한 부분들만 엮어서 교재를 작성을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법규는 소방관계법규는 총 4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공사법, 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총 4가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총 12개 문서에 대해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는 저는 복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복습을 강사가 여러 번 해주는 게 여러분 도움이 훨씬 많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복습하셔야 되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제가 앞에 했던 걸 복습을 한 번 더 해주고 질문 한 번 더 해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분명히 큰 도움 돼요. 제가 자격증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학교 가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에 했던 걸 한 번 더 해주고 말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부분을 또 개인적으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진행을 하게 되면 최초는 이론 정리인데, 이론 정리 이제 강의 쭉 진행하죠. 이론 정리할 때 앞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해요. 계속 저는 이론 정리를 여러 번 복습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시험 전에 문제풀이 하기 전입니다. 문제풀이 전반 때 제가 아마 요점 정리 한번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실전 대비 경험도 있지만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약한 게 어디고 강한 게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 약한 파트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체크하신 다음 그거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복습을 더 하시면 점수가 분명히 높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답 노트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수업할 때 교재에다가 막 필기를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제 강의는 교재에다가 그냥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가지고 붙여놓고 하는 걸 좀 주로 말씀드리고, 노트는 오답 노트 만드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틀린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풀린 문제 해설을 노트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전에 뭐만 보면, 노트화된 문제만 보면 내가 틀린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까지는 제가 또 수업 중에 노트 하신 거 보고 이렇게 문제 풀이 있다는 한번 보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오답 문제도 한번 별도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소방학개론 과정은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방의 역사라든지 행정론이라든지 재난관리, 구조구급, 화재조사론, 요 뒷파트에 있는 부분들이 투교재고 앞서 원교재라고 했는데요. 요 교재가 보통 한 3-4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항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올 부분들 위주로 정리하시기 맞고, 앞부분에 요게 16문제, 거의 7-80점 정도 오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 맞춰야 돼요. 제가 생각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가 막 공략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점수대 자체가 한 90점 가까운 점수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법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12개 문서가 나오게 될 건데, 원문 해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소방 전체 원문을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 강의는 원문 위주로 수업을 하면서 그때 시험에 나오는 중요사항을 체크하고, 요 체크된 부분은 아무래도 시행령에도 나오고 시행규칙에 나오기 때문에 2번, 3번 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정리하시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이론 수업 때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을 하고 오답 문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마 최종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의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 이제 문장형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한 문항당 이게 맞는지 O, 문항당 X. 그러니까 저는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 중에 좋은 교재는 OX 문제가 많은 게 전 좋은 교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NCS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든 직무 표준을 봐도 OX 문제를 항상 집어넣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보기들을 읽을 때 요게 맞는지 틀리는지 요걸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데 틀렸다고 했을 때 그냥 틀린 것 같은 데가 있죠.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단어를 체크할 수치를 바꿔보고, 그게 또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은 공무원 준비를 올인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격증은 쓰지 말고 올인하셔야 공부를 하시기 맞고요. 근데 이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말고 다음 시험 정도 대비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시험을 중간에 한 개 따놓으시면 가점도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공부가 분명히 공무원 시험에 도움된다는 말씀 무조건 드립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트렌드가 처방 전문가로서의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 범위가 좀 넓어지긴 했고 어려워지긴 했어요. 근데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냥 소방공무원 시험 자체가 행정가로서 해서 그냥 너무 끼워넣기 과목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 향후 학교론과 법규는 거의 필수 과목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오늘 일단은 그 시험에 대한 부분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잘 추려서 여러분한테 요점 정리를 잘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